오늘은 태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국과 태국 두 나라 사이에 갑작스럽게 생긴 갈등으로 인해 태국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향한 차별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콕의 한 관광지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순식간에 확산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받는 가게는 더 이상 태국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부터 한국인들이 보이는 대로 전부 쫓아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저는 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이제는 거의 텅 빈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바라예요. 수년 동안 이곳에서 손으로 만든 공예품들을 팔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곳이 항상 관광객들로 붐볐던 때가 있었죠. 특히 한국인들이요. 그들은 큰 무리를 지어와서 신나게 떠들고 기념품을 사갔어요. 밝은 미소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저희 작은 태국 시장을 환하게 밝혔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마치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져요. 몇 주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상인들이 한국의 새로운 비자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한국에 가는 게 태국 사람들한테 정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인 관광객이 점점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날이 갈수록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더 커졌어요. 사람들은 화가 나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 태국 사람들에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태국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한국 공항에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들은 이미 많은 돈을 들여 준비했을 텐데도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곧 그 분노는 불길처럼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시장에 몇몇 가게에 한국인 손님 받지 않습니다 라는 팻말이 걸린 걸 봤어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환영해야 하나 싶었어요. 어느 날은 젊은 태국 사람들이 길거리를 행진하며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걸 봤어요. 그들은 한국을 향해 시위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이게 정말 옳은 방향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위가 커질수록 우리 시장의 분위기도 점점 더 팽팽해졌어요. 이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여러 나라 언어가 들리며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시장이 이제는 불안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때는 정오전에 다 팔리던 제 공예품도 이제는 손대는 사람 하나 없이 그냥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상인협회의 대표인 라라였죠. 그녀는 태국인과 스웨덴인의 혼혈이에요. 긴 검은 머리카락에 늘 이해를 구하는 듯한 착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라라가 상인들을 모아서 회의를 연 날이 기억나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부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가 미움을 미움으로 대할 수는 없어요. 이 문제를 차분하게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그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옆에서 과일을 파는 제 친구 노이가 벌떡 일어나 화난 목소리로 외쳤어요. 당신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뭘 알아요? 그녀는 라라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은 태국인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라라의 눈에 비친 상처받은 표정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노이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했어요. 라라가 침착하게 말하는 건 쉬운 일이죠. 그녀는 완전히 태국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어디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기회가 거절되는 기분을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그 분노의 흐름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손님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어요. 비록 제 장사에 타격을 입을 걸 알면서도요. 그럴 때마다 묘한 만족감과 동시에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소한 감정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한때 기쁨과 문화교류의 장이었던 시장이 이제는 마치 전쟁터 같아졌어요. 예전에는 시장에 걸려있던 형형색색의 현수막과 환한 미소가 이제는 굳은 얼굴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옛날이 그리웠지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세며 고지서를 어떻게 낼지 걱정하기 일쑤였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였어요. 미래는 불확실했고 오랜만에 내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텅 비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한 지 몇 주가 됐는데 결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빠요. 매일 아침 뭔가 달라지길 바라며 일어나요. 하지만 시장으로 걸어가는 길은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해요.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거리가 이제는 조용하고 쓸쓸해졌어요. 예전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다양한 언어들이 뒤섞여 있던 그 공기. 하지만 이제는 가끔씩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의 발소리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는 비자 규정이 바뀌었을 때 우리 모두 화가 났거든요. 마치 우리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받지 않기로 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변화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지금 제 가판대를 보면 매일 같은 물건들만 눈에 들어와요. 아무도 사지 않아요. 어머니가 저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손으로 짠 스카프들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고, 예전에는 금방 팔리던 정교한 나무 조각품들도 그대로 쌓여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만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다른 상인들을 보면 걱정 가득한 얼굴들이 보여요. 신선한 과일을 파는 마이도 대개는 과일을 팔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요. 과일은 더위에 상하고 그녀는 더 이상 새 과일을 살 돈도 없어요. 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친절한 남자 차이도 요즘 손님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그의 맛있는 국수 냄새가 시장 곳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었죠. 이제 그 냄새는 그저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할 뿐이에요. 가장 끔찍한 건 조용히 들려오는 대화들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잃을까 걱정하는 소리, 아이들.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 먹을 걸 사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한다는 말들. 이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온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워요. 저도 제 상황을 생각해봐요.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먹일 음식을 남기려고 제가 끼니를 거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하며 잠을 설쳐요. 그 두려움은 항상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활기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져다 주던 에너지와 흥분이 없으니 다른 관광객들도 관심을 잃은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는지 몰랐던 거죠. 몇몇 상인들은 이미 포기했어요. 이제 빈 가판대들이 보이는데 그 자리는 친구와 이웃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키는 상처 같아요. 저도 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될지 계속 고민하게 돼요. 이곳은 제게 두 번째 집 같은 곳이었는데 말이에요. 가장 슬픈 건 이 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기가 달라졌어요.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가 자랑하던 따뜻함과 친절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라라의 말이 더 자주 떠올라요. 그녀는 우리 상인연합의 회장이자 태국과 스웨덴 혼혈이에요. 처음부터 그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거부하지 말자고 했어요. 결국 우리만 힘들어질 거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녀가 혼혈이라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라라가 모든 상인들을 모으자고 회의를 소집했어요.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이 상황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 줄기 희망이라도 간절히 바라고 있던 터라 가기로 했어요. 가판대를 잠그며 사실 잠가둘 것도 없지만요. 무슨 말을 해줄지 궁금했어요. 회의 장소로 가는 길에 거리 공연자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던 자리를 지나쳤어요. 이제 그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 침묵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 음악과 웃음소리, 그리고 이 거리 가득했던 생동감이 정말 그리워졌어요. 회의실에 들어가 보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공기 중에 절박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라라가 연단에 서서 말을 시작할 때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제발 우리가 만들어낸 이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기를 바랐어요.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제 마음은 걱정으로 무거웠어요. 평소 활기차던 시장은 이제 무섭도록 조용해졌고, 제가 자주 앉던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함께 앉아있는 다른 상인들의 피곤한 얼굴이 눈에 띄었어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우리 상인연합의 대표인 라라가 방 앞에 서 있었어요. 전에는 그녀를 존경했지만 요즘 들어 그녀의 충성심을 의심하게 됐어요. 스웨덴 혼혈인 그녀가 우리 고충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말문을 열자 저도 모르게 의심을 뒤로하고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라라가 말하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요즘 힘들다는 거 알아요. 빈갑한 데들과 걱정 가득한 얼굴들 저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한국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요. 그 순간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더 있을까 싶었죠. 우리는 몇 주 동안 한국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 관광객들을 멀리하고 부당한 비자 규제에 항의하며 지내왔잖아요.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 게 있을까 생각했어요. 라라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동안 태국을 도와왔어요. 여러분이 매일 다니는 도로, 자녀들을 보내는 학교, 심지어 이 시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것들. 그 모두가 한국 엔지니어들과 그들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던 거예요. 제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상인들도 저와 똑같이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놀라는 게 당연해요. 라라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죠.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오랜 친구였어요. 라라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매일 시장에 오기 위해 지나던 도로가 정말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닿은 걸까? 우리 동생이 다니는 학교도 한국의 도움 덕분일까? 믿기 어려웠지만 라라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있어요. 라라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지 도로나 건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이제 그 이유를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방 안은 금세 조용해졌어요. 평소에 나던 속삭임이나 움직임도 멈추고 모두가 라라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녀가 말하며 눈에 눈물이 맺힌 듯 했어요. 스웨덴 엔지니어셨어요. 오래전 태국에 와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죠. 그런데 혼자 일하신 게 아니에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목에 뭉친 감정이 올라왔어요. 라라가 스웨덴 혼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나 그가 왜 태국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라라가 계속했어요. 이제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요. 태국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걸 돕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많은 한국인들도 아버지처럼 희생하며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방 안은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했어요. 제 뺨에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리며 라라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한국 엔지니어들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이 믿었던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요. 라라의 목소리가 다시 강해졌어요. 하지만 그의 유산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도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가 이룩한 모든 진보 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라라의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면서 저는 갑자기 부끄러움에 휩싸였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했고 너무 빨리 한국을 비난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한국 사이의 오랜 협력과 희생의 역사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죠. 비자 규제 문제로 화가 난 것도 이해해요. 라라가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화나게 만든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모두 숨을 죽이며 라라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어요. 이 엄격한 조치가 시행된 이유는 라라가 설명했어요. 태국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서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중 다수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것이 한국의 국제 안전지수를 심각하게 떨어뜨렸어요. 방 안에서 여기저기서 숨죽인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우리는 단지 한국이 이유 없이 우리를 차별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라라의 말을 들으니 그들의 입장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이런 조치를 취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라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자기 국민을 보호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있어요. 우리와의 오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라라의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히면서
제 안에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후회가 자리 잡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우리가 외면하고 멀리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도와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방안을 둘러보니 다른 상인들도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지금 우리 모두가 치르고 있었어요. 시장은 텅 비었고 우리 생계는 위태로워졌어요. 모든 게 우리가 충분한 이해 없이 행동한 탓이었어요. 회의가 끝나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우리가 무너뜨릴 뻔했던 것을 다시 세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시장과 생계, 그리고 태국과 한국 사이의 오랜 우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라라와의 만남 후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그녀가 밝힌 진실은 제 속을 울렁거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해가 떠오르자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시장에 있는 제 가판대로 갔어요. 거리는 너무 조용했어요. 지나치게 조용했죠. 예전에는 한국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길거리 음식 냄새로 가득 차서 활기가 넘쳤던 거리였어요. 지금은 유령 마을 같았어요. 수공예품을 정리하는 동안 제 손이 떨렸어요. 예전에는 금방 팔리던 아름다운 손으로 짠 바구니와 정교한 나무 조각들이 이제는 먼지만 쌓이고 있었어요. 작은 나무 코끼리 하나를 들어서 매끈한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몇 년 전 한 한국 여성이 저에게 이 조각법을 가르쳐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봐라. 옆에서 과일을 파는 솜차이가 저를 불렀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부어 있었어요. 그도 저처럼 잠을 설친 게 분명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나도 모르겠어, 솜차이. 정말 모르겠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실수로 인한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온 사람들도 거의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솜차이가 상한 망고 한 무더기를 버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몇 주 전만 해도 몇 분 만에 팔려나가던 과일이었는데 말이죠. 점심쯤 되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건너뛰었더라고요. 생계를 걱정하느라 먹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몇 개의 동전밖에 없었어요. 간단한 식사조차 사 먹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길 건너편에서 노이 아주머니가 국수갑 한 대를 접는 게 보였어요. 아주머니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오래 장사를 하신 분이었고 그분의 맛있는 국수는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머니는 짐을 싸면서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노이 아주머니. 저는 서둘러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끝났어, 봐라.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손님도 없고 돈도 없어. 다음 주에 집세를 못 내면 집을 잃게 생겼어. 그 말이 저한테는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 일이 우리 주변에서 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시장 광장에 모였어요. 분위기는 절망과 후회로 가득했어요.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에 사과 글을 올리자는 제안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큰 현수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미안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 다시 환영해요라는 문구가 태국어와 한국어로 적힌 커다란 알록달록한 배너들이었어요. 저도 그 일에 온 힘을 쏟아부었어요. 손이 알록달록한 물감으로 뒤덮일 때까지 현수막에 색칠했어요. 뭔가를 하는 게 좋았어요. 어떻게든 무언가라도 해서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배너를 걸고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의심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했던 행동을 잊고 다시 돌아올까요? 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어요. 우리는 기다렸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다시 거리에 나타나길 바라며.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배너들은 우리의 실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줬어요. 우리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들도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어요. 매일 저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으로 가판대를 열었어요. 오늘이야말로 상황이 나아지는 날일 거라는 희망과 또다시 홀로 앉아 저금이 바닥나는 걸 지켜봐야 할 거라는 두려움이 함께였죠. 저는 끼니를 거르기 시작했어요. 남은 적은 돈으로는 어린 동생들에게 먹을 걸 사주었어요. 동생들은 왜 우리가 예전에 즐겨 먹던 맛있는 간식을 더 이상 먹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졌던 분노와 편견이 결국 우리 식탁에서 음식을 빼앗아갔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밤이 되면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으로 뒤척였어요. 얼마나 더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른 상인들의 얼굴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집을 잃게 된 노이 아주머니, 썩어가는 과일을 버리는 솜차이. 자신이 사랑했던 시장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라라의 슬픈 눈빛. 어느 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제 가판대를 지나가는 두 소년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엄마랑 같이 와서 그녀의 한국 학생들한테 줄 선물을 사던 때 기억나? 한 소년이 물었어요. 응,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냥 텅 비었잖아. 그 말이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과 한국 관광객들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 공동체의 생동감 넘치고 다문화적인 공간마저 빼앗아버린 거였어요. 우리의 시장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였고 그곳에서 우정이 쌓이고 이해가 깊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걸 스스로 망가뜨린 거였어요. 그날 저녁 해가 지면서 조용한 시장의 길게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우리가 망가뜨린 것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만 해요. 용서 없이는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저는 저녁 바람에 살랑거리는 다시 환영합니다 라는 배너를 바라보았어요. 제발 저는 속삭였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정말 미안해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몇 주가 지나도록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올 기미가 있는지 애타게 기다렸어요. 매일 아침 저는 희망과 걱정을 안고 가판대를 열었죠. 시장은 조용했고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을 상기시켜주는 듯 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공예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낯선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고개를 들어보니 망설이는 듯한 관광객들이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었어요.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졌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였어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가판대 뒤에서 나왔어요. 환영합니다. 최대한 좋은 영어로 말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관광객들은 놀란 듯 보다가 곧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신중함을 이해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들을 전엔 참 형편없이 대했었으니까요. 저는 형형색색의 수공예품으로 가득 찬 제 가판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제일 좋은 물건들이에요. 최대한 떨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중 한 명 아마도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작은 코끼리 모양의 조각품을 손에 들고 뒤집어가며 살펴봤어요. 저는 숨을 죽였죠. 아주 예쁘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전에는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은 친절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동행한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들은 잠시 서로 이야기하더니 제 가판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 후 1시간 동안 저는 그들에게 제 공예품들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했어요. 그들은 질문을 했고 저는 최대한 성심껏 답했죠. 그들이 떠날 때 몇 가지 물건을 사갔어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다른 상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몇몇은 희망적인 눈빛을 보였고 몇몇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저희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작은 기회에 감사하면서도 그게 충분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생각났고 또다시 그들이 돌아올지 궁금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놀랍게도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상인들도 이미 나와서 가판대를 청소하고 상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쳤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해가 높이 떠오르면서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나타났어요. 그중엔 한국인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인 얼굴이 보일 때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제일 좋은 공예품들을 보여주고 최대한 환영받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정오쯤 되자 시장은 몇 주간의 침묵을 깨고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붐비진 않았지만 변화가 느껴졌어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언어로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과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이제는 모든 것이 더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잠시 조용해진 틈에 저는 라라의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문가에 서서 시장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라라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린 모두 실수를 해요, 바라. 중요한 건 그걸 통해 배우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로 우리의 생계와 오랫동안 도와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칠 뻔했는지 생각했어요. 다시는 잊지 않을게요. 제가 다짐하듯 말했어요. 가판대로 돌아가는 길에 젊은 한국인 커플이 옆 가게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제 이웃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다가갔어요. 이 망고 정말 달아요. 세상에서 제일일 거예요. 웃으며 그 커플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곧 미소를 지었어요. 이웃 상인은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저는 제 손님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도 도우려고 했어요. 만약 한국인 관광객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이 보이면 저는 기꺼이 나서서 도왔어요. 길을 잃은 관광객이 보이면 제가 가서 방향을 알려줬죠. 큰일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거의 부숴버릴 뻔한 다리를 다시 잇는 느낌이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쯤 저는 시장을 둘러봤어요. 예전처럼 붐비진 않았지만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상인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물건을 사갔으며 여러 언어들이 섞인 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걸 알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가판대를 정리하며 오랜만에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2번 다시는 두려움이나 오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겠다고요. 이번에 배운 교훈들,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 우리의 공동 역사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첫 발을 내디뎠어요. 돌아온 한국인 관광객들, 나눈 미소, 그리고 팔린 공예품 하나하나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들며 저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시장을 꿈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현실에서 거의 잊어버릴 뻔했던 사실을 또렷이 보았어요. 우리의 차이가 우리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이어줄 수 있다는 걸요.